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어린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다 발생하는 사고가 매년 500건 넘게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대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의 취업 지원을 위해 월 평균 78만 원가량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호벌이 가구는 하루 7시간까지만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미세먼지에 이어 인체에 치명적인 오존주의보 발령이 5월 들어 잦아지고 있습니다. 오존에 1시간 이상 노출되면 호흡기와 눈을 자극하고 바로 기침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인체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존주의보 발령 시 외출을 삼가야겠습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어린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다 발생하는 사고가 매년 500건 넘게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안전처가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어린이 장난감 위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안전사고는 모두 2,600여 건으로 연평균 534건에 달했습니다. 원인별로는 장난감을 삼키거나 흡입하는 사고가 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돌, 충격, 배임, 찔림, 미끄러짐, 넘어짐 등의 순이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장난감 종류별로는 자동차류로 인한 사고가 33%로 가장 많았고 불록류, 작동 완구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20대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의 취업 지원을 위해 월 평균 78만 원가량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와 대통합위원회가 20대 자녀를 둔 부모 523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항목별로는 학원비가 29만 6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용돈 24만 5천 원, 주거지원 24만 1천 원 등 순이었습니다. 전체 부모 응답자 중 37%는 자녀의 취업 준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답자의 35%는 부모의 자녀 지원 범위를 결혼 자립시까지로 받고 청년 응답자는 대학교 교육까지라고 답변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호벌이 가구는 하루 7시간까지만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호벌이 가구 가운데 종일반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6월 24일까지 종일반 보육 자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호벌이면서 아이를 종일반에 맡길 수 있는 경우는 학교 재학이나 임신 장애 등의 사유가 있거나 다자녀, 다문화, 저소득층 가구 등입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농어촌의 작은 학교들이 잇따라 폐교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이 자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학생 수가 계속 줄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 통폐합 정책이 도입된 1982년부터 문을 닫은 전국의 초중고교는 3,700여 개로 추산됩니다. 33년 동안 한 해 평균 110개가 넘는 학교가 사라진 셈입니다. 지역별로 따져보면 전남에서 800개가 넘는 학교가 문을 닫아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경북 723개교, 경남 556개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대도시에서 문을 닫은 학교 수는 서울 1개교, 대구 29개교 등에 불과해 도농 간의 뚜렷한 교육 환경 격차를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농어촌의 학교들이 폐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60명 이하 면초등학교, 120명 이하 읍지역 초등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기준대로라면 2,700여 교의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지역시도교육청은 지역 공동체의 중심인 학교를 지키기 위해 자체 통폐합 지침을 만들어 기준을 낮춘다든지 지원재단 등을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교육청은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 학생이 한 명도 없어서 학교 문을 닫았지만 폐교가 아닌 휴교 조치에 학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교를 경제 구조조정 논리가 아닌 지역의 문화 거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무조건적인 통폐합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3살 배기 아이를 붙잡고 다그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손으로 아이 뒷목을 잡고 들어올립니다. 고통스러워하며 온몸을 버둥거리는 아이. 원장의 학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를 무릎에 눕혀 허리를 꺾기도 하고 엉덩이를 세차게 후려치기도 합니다. 참혹한 학대를 겪은 아이들은 학대에서 벗어난 지금까지도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밤에 자다가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막 깨는데 비명 지르면서 그러면 한 2, 30분 동안 거의 진정이 안 되고 계속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심정을 이걸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해주고 싶어요, 그냥. 똑같이. 문제의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 5월 18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은 지역 인터넷 카페를 통해 원장을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 비용을 모금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은 한 해 전보다 0.7%포인트 증가한 4%, 잠재적 위험군은 1.7%포인트 늘어난 27.7%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위험군 비율은 성인보다 2배 이상 높아 청소년이 스마트폰 중독에 취약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3세에서 9세 유아와 아동 스마트폰 중독 위험 현황을 처음 조사했는데 고위험군 비율과 잠재적 위험군 비율이 각각 1.7%와 10.7%로 성인에 육박해 스마트폰 중독을 걱정해야 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대한 부모들의 우려도 컸습니다. 양육자의 38%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이 과다하다고 답했고 그중 절반이 자녀의 정서 발달을 걱정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는 하루 평균 4.6시간을 썼고 위험군은 5시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63%가 출퇴근 때 스마트폰을 사용했으며 이 가운데 47%는 스스로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체험형 예방교육과 치유 프로그램 확대 등 스마트폰의 바른 사용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숨까지 빼앗는 끔찍한 아동학대, 정말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건들 때문에 사회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1년 전보다 45% 넘게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병원이나 보육시설 기록이 없는 어린이들에 대한 양육환경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 4월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모두 2,152건. 지난해 4월보다 무려 45.5% 늘어난 겁니다. 특히 교사나 사회복지 공무원처럼 법상 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아동학대는 전체의 34.6%, 지난 1분기 평균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비중이 늘었습니다. 목숨을 빼앗고 시신까지 유기하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과 법령의 강화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바꿨다는 분석입니다. 인식 변화와 함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학대 행위를 한 부모에 대한 교육과 제재도 강화됩니다. 아동복지법을 연내 개정해 학대 행위를 한 부모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기로 한 겁니다. 지자체의 장이 교육을 이수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 미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신설하는 단계적으로 학대 위험 정도에 따라 실효성 있게 부모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또 5월 말부터 병원 진료 기록이 없는 3세 미만 영유아 1,000여 명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3세에서 5세 영유아가 있는 5천 가구에 대한 양육 환경 점검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에 급속한 고령화까지 더해진 한국. 2030년 정점을 찍은 인구는 2060년 4,400만 명 아래로 줄고 2047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노인 57명을 부양하면서 경제가 추락할 것이라는 게 이른바 인구재앙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이런 통념과는 달리 고령화의 요인인 기대 수명 연장이 오히려 성장률을 높인다는 분석 결과가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은퇴 후 생존 기간이 길어지기에 소득 중 소비의 비중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소비 축소가 저축 증가로 이어지고 노후 대비를 위해 일을 더 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을 늘리고 성장률도 높인다는 것입니다. 2000년 이후 한국 경제를 분석해보니 연평균 0.5세씩 늘어난 기대 수명이 수명 증가가 없었을 때보다 성장률을 작년 기준 0.4포인트 더 높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저출산의 악영향을 배제한 것. 저출산이 계속되면 이런 효과도 사라지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효과가 조금 더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0년대 이후에는 저출산이 지속된 결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이 좀 더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명 연장은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통해 경제에 플러스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저출산은 경제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밤늦은 시간 지구대를 찾아온 한 꼬마 숙녀. 알고 보니 인근 마트에서 미아보호 방송을 했는데도 부모가 찾으러 오지 않자 경찰에 인계한 것입니다. 경찰은 40여 분 거리에 있는 집까지 안전하게 바래다 줬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다시 지구대를 찾아온 아이의 부모. 또 실종될 것에 대비해 지문과 사진 등 정보를 등록하는 사전 등록제를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2012년 7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4월까지 발견된 실종자 수는 총 166명. 아동이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적장애인 58명, 치매 환자가 9명 순이었습니다. 사전 등록 정보가 있는 아이들의 발견 시간도 평균 1시간으로 전체 실종 아동을 발견하는 데 평균 80시간, 사흘 이상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빨리 찾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마트에서 언어장애가 있는 8살 남자아이를 잃어버린 지 28분 만에 찾았고 부산 수영구에서는 80세 치매 노인을 찾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등록 대상자인 18세 미만 아동과 치매 환자 등 총 970만 명 중 현재까지 등록자는 28%로 4명 중 1명이 조금 넘는 상황. 경찰은 앞으로 6개월간 어린이집이나 특수학교 등 대상시설을 직접 찾아가 44만 명을 추가로 등록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과도한 사교육에 부모도 허리가 휘지만 어린 학생들도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닙니다. 특히 초등학생이 수험생인 고3보다 사교육 시간이 더 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원 등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간 3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이 쓰이는 대한민국의 사교육. 시간으로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점차 증가해 고1 때 정점에 달한 뒤 고3 때는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12세의 사교육 시간이 173분이었고 고1 학생들이 206.9분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고3의 하루 평균 사교육 시간은 169.6분으로 초등학교 6학년보다 4분이 짧았습니다. 사교육 시간은 여학생이 194.6분으로 남학생의 175.1분보다 약 20분가량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의 교육 수준이나 경제력이 자녀의 사교육 시간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아버지가 중졸 이하 학력인 고등학생이 평균 125.6분인데 비해 아버지가 대졸 이상이면 235.3분으로 2배 가까운 시간을 사교육에 쓴 겁니다. 또 월소득 600만 원 가구의 자녀 사교육 시간은 월소득 200만 원인 가구 자녀의 2배였습니다. 사교육에서 도농 간 격차도 컸습니다. 서울 학생들은 사교육 시간이 하루 222분으로 전국에서 가장 길었고 부산과 경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전남과 충남 등은 상대적으로 사교육 시간이 짧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세와 움직임만 잘 살펴도 허리와 어깨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을 때 자세가 한쪽으로 기울거나 엉덩이가 한쪽으로 튀어나온 경우에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목을 움직일 때 어깨나 팔 등의 통증이 있다고 하면 목 디스크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팔의 움직임이 전보다 줄어들었거나 움직일 때 통증을 호소한다고 하면 회전근개 파열, 동결견, 흔히 말하는 오십견을
앉았다가 일어설 때 무릎 통증을 호소한다면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음식을 씹거나 삼키는 모습을 주의 깊게 봐도 식도암과 같은 비교적 치료 경과가 좋지 않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밥이나 덩어리 음식이 자꾸 걸리는 증상이 해당됩니다. 언어장애, 마비와 같은 합병증 위험이 있는 뇌졸중도 포착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새에 침을 계속 흘리고 계시거나 또 국을 많이 흘리시는데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흘리시거나 놓치면서 손에 힘이 갑자기 떨어졌다고 하시면서 또 입맛이 왜 이렇게 떴냐고 하시면 그거는 모두 다 뇌졸중 초기가 의심이 되니까 빨리 뜨겁거나 맵고 짠 음식을 먹을 때 기침을 하거나 숨을 가쁘게 쉰다면 기관지염이나 천식을 염두에 둔 폐기능 검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인터넷에 올라온 재미있는 영상을 알아보는 포커스 핫클립 시간입니다. 어떤 재미있는 영상이 올라왔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책상 앞에 앉아 업무에 열중하는 직원들인데요.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회의실에선 엉뚱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몇몇 동료가 당구봉 대신 낙엽을 치울 때 쓰는 송풍기로 이색 당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강력한 바람으로 커다란 공 하나하나를 맞추는 모습이 여느 게임 못지않게 진지해 보이죠. 영국의 한 엔지니어링 업체 직원들로 송풍기의 효과적인 바람 방향과 각도를 알아보기 위해 회의실을 당구장으로 깜짝 변신시켰는데요. 친목도 도모하며 이른바 송풍기 당구 경기를 생각해낸 이들. 이렇게 즐거운 일터를 보며 부러움을 느낄 직장인들이 있을 것만 같네요. 우리 안에 떨어진 분홍색 풍선을 향해 다가가는 호기심 많은 커다란 곰인데요. 낯선 물체에 목을 길게 빼곤 냄새부터 킁킁 맡아보죠. 멀찌감치 서 지켜보던 다른 곰들까지 모두 달려들어 풍선의 정체를 밝히려 합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풍선을 따라 두 발로 총총 쫓아가는가 하면 툭툭 쳐보며 눈을 떼지 못하는 곰들. 생전 처음 보는 풍선이 그저 신기한 모습이네요. 불안한 듯 대피소의 방구석에 웅크린 개. 그때 한 여성이 이 개를 향해 강아지를 보여주는데요. 잠시 망설이던 개가 다가와 허겁지겁 강아지들의 냄새를 맡더니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사실 이 개는 출산 직후 무책임한 주인으로부터 버려졌다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동물 보호소에 옮겨져 극적으로 4마리 새끼들과 만난 건데요. 그런 새끼들을 살뜰히 챙기는 어미개, 따뜻한 재회의 순간이 마음을 훈훈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국제어린이 안전단체 세이프킷 월드와이드의 한국법인 세이프킷 코리아의 공동대표 송자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가 안전한 대한민국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 중에는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잘못된 것을 나중에 바꾸려면 힘만 한없이 들고 잘 고쳐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바로 가지려면 어릴 때부터 생활화되고 체질화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생활교육은 그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 생활교육 중 하나가 바로 안전교육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생활교육을 통해 안전교육을 반복함으로써 안전의식을 체질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안전을 머리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에 체질화하여 반사적으로
안전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 인구는 2014년 기준 733만 7천 명, 이 중 아동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15명이나 됩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사망자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추락, 익사 순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0만 명당 1명보다 높은 1.4명입니다. 특히 보행 중 사망한 어린이는 10만 명당 0.88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칠레 다음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4년에 비해 141명이 줄었으나 12살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65명으로 전년에 비해 오히려 25%가 늘어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 피해자 수는 26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상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생활교육에 그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가정이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3살 영유아에게 효과적으로 생활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곳은 가정뿐이며 그 누구도 이를 대신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물론 교육기관이나 외부 단체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부모로부터 모범적인 생활 태도와 습관을 물려받은 아이가 스스로 자신이 취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안전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앞에서 어린이 행동은 그대로 역할 모범으로 작용하기에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항상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어른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 세대인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보살피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격언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은 바른 교육을 시작하기 위해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길을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버릇은 어려서부터 아예 보지도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부모님이 솔선해서 모범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가정에서 사랑하는 내 자녀의 안전을 지켜주는 생활교육을 꼭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비용 결혼 문화 개선을 통해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작은 결혼식 수기를 공모합니다. 대상은 절차와 규모를 간소화하면서도 뜻깊은 결혼식을 올린 사연이며 기간은 6월 18일까지입니다. 공모 참여는 경기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작은 결혼식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의 출발을 알린 여러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제22회 국제임신출산 유아교육 박람회가 열립니다. 기간은 6월 9일부터 12일까지이며 장소는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4-5홀입니다. 자세한 박람회 정보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올여름은 고온다습해 특히 6월과 8월에 집중호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날씨에는 어린아이들이 식중독과 장염, 설사 같은 소화기계 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름철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조리한 음식은 한 번에 드시고 외출 후 손발 씻기 등 청결과 위생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육아 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